이명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네, 1월 첫째 주 WKBL 룸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까치 그만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가 또 구정 때 또 이런 또 인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새해도 밝았으니까.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스케줄상 네. 1월 1일은 좀 놀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그쵸. 지금 녹화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를 좀 띄워놨지만 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그래도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예. 많이 봐주시면 또 좋을 것 이제 같고요. 올해가 개묘년 네. 검은 토끼의 해, 또 저의 해지 않습니까? 토끼띠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토끼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월 첫째 주 WKBL 룸의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퓨처스 리그가 열렸고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하고 또 저희가 올스타 브레이크 때는 또 특집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중간 정산 한번 맞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정산 한번 됐습니다. 예, 중간 정산 여러분들이 또 재밌어 하실 만한 내용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수상을 한다면 MVP, MIP, 베스트 5 신인왕 누가 될까? 요거 저희가 또 준비 좀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영어님께서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삼성생명 부상 3명, 우리은행 부상 2명, 하나은행 부상 3명, 신한, BNK, KB 주전급 선수들 컨디션 조절 등 네. 선수들 부상이 많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여자농구 WKBL은 트레이드 또는 영입으로 인해 선수들 이동이 없나요? 여자농구는 트레이드 시점이 언제인지 네. 뭐 등등 말씀해 주시면서 WKBL은 FA 말고는 트레이드 소식은 거의 없는 듯하네요. 네. 트레이드 소문이든 재미난 소식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원서영 기자가 또 이것도 그 주종목 아닙니까? 이거 풀어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풀어줘. 예. 제발. 예, 그래서 예. 이거를 가지 이제 휴식기나 소식에 조금 많이 궁금하실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트레이드 마감 기한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2라운드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6라운드가 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라운드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댓글에 이제 아마 2라운드까지라고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고 2라운드 전이니까 4라운드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죠. 그렇죠. 예. 근데 올 시즌은 제가 개막하기 전에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올 그때 시즌만큼 기억나요. 예. 트레이드 좀 있을 것이다. WKBL이 뭔가 이제 그 포지션별로 뭔가 이게 심화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팀별로 가드가 많은 팀들은 가드가 많고 포워드가 많은 팀은 포워드가 많기 때문에 트레이드의 물밑 좀 작업이 예전부터 조금 있었다. 논의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WKBL 이번 퓨처스 리그가 조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렇죠. 근데 모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 그러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네. 트레이드 얘기를 관계님들 하겠죠. 오셔가지고 네, 뭐 네. 할 얘기 없거든요. 네. 예. 거기서 트레이드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퓨처스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 네. 예. 그 선수들이 일종의 이제 약간 쇼케이스가 되는 걸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실 뭐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 어느 팀이건 있는데 다만 조금 이제 판도가 조금 달라진 게 네. 뭐 이 팀이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삼성생명 쪽에 확실히 이제 어린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오퍼가 좀 많이 왔었어요. 예, 그 오퍼가 많이 왔었는데 삼성생명이 또 이제 안타까운 불의의 부상 2명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오퍼를 약간 들어볼 만도 했던 그런 제안들이 약간 저기 바뀐 거죠. 확률이 좀 떨어졌죠. 예, 판도가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제 전력 자체가 뭐 키아나도 그렇고 이주연도 그렇고 네.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좀 이제 안 쓰는 카드들이 그쵸. 있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을 갖다 좀 돌릴 수도 있지 네. 않을까 그랬는데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백업으로 이 선수도 이제 써야겠다. 예. 이런 부분이 생긴 거죠. 예, 이렇게 예. 뭐 이 선수를 그리고 이 선수 원래 이렇게 할 게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어볼 만도 했던 제안들이 이제 조금 다쳤고 삼성 쪽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4라운드 전까지 일어날 것 같냐 안 일어날 것 같냐 하면은 뭐 크고 작은 트레이드든 하나쯤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조심스럽게.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양 팀들이 구체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물밑 작업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생명은 부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확률이 좀 떨어졌다. 그러나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있게 되면 어떻게 있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매드맥스님께서 용인 직관
가셨는데 용인직관 가셨군요. 키아나 이주연 선수 비명과 함께 부상당하는 장면 보고 마음적으로 정말 안 좋았습니다. 지금 경기 중 한 시즌에 이렇게 시즌아웃 선수가 많이 나온 스포츠는 처음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예. 예, 사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 키아나나 이주연 선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은행과 더불어서 이제 강력한 어떤 그 우승 경쟁 구도를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팀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전력 자체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삼성생명 윤예빈이나 뭐 키아나 스미스나 또 이주연 이런 선수들이 건재했다면 우리은행하고 정말 자웅을 겨뤄볼 만한, 그리고 박지수가 돌아오는 뭐 KB라든가 또는 BNK라든가 이런 팀들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승부를 갖다 펼칠 수 있었는데 이런 확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싹 전화를 조금 많이 돌려봤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제 일정이랑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 구단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정도 조금 과했고 거기다가 콜이 올 시즌은 그 뭐 못 보고 잘 보고 떠나서 일단 너무 하드콜이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도입했던 핸드 체킹이나 이런 거 기억도 안 난다. 근데 저는 예. 그 일정 관련해서는 네. 일정이 지금 빡빡한가요? 예년에 한 지난 2, 3년에 비하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KBL이나 예. 또는 이제 NBA나 이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빡빡한가요? 그거에 비하면은 예.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부분이죠. 뭐냐면 이제 주전 의존도가 굉장히 좀 심하다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 빡빡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막 무리한 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저는 예. 개인적인 판단이고 예. 두 번째 이제 콜 문제는 이거는 조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하드콜인데 하드콜이 이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NBA나 뭐 다른 예. 리그 같으면 이제 어떤 컨택이 일상화돼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력적인 어떤 소진이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데 여자농구는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콜로 좀 컨트롤할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드콜이 어떤 하드콜이냐면 몸싸움을 극대화하는 하드콜이잖아요. 이게 이제 장단이 있는데 장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국제 경쟁력에서는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어야 될 어떤 콜들이 지금 안 불리면서 좀 더 그 몸싸움 자체가 좀 심화되는 경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골 밑에서의 어떤 컨택이 이렇게 있었을 때 물론 정상적인 컨택이면 당연히 불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손을 같이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몸싸움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상에 대한 좀 위험도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차단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심판진의 어떤 능력도 있어요. 능력이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판정 기준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완벽한 하드콜이면 그거를 뭐 지수가 한 10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뭐 7이나 6 정도로 좀 떨어뜨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뭐 그런 게 있죠. 그 NBA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2월 한 달에만 거기는 콜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콜이 그 선수들에게 좀 후한 쪽으로 공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올 시즌에 슬쩍 또 바뀌어가지고 지난달 12월 한 달 동안에만 40득점을 넣은 선수가 중복 빼고 43명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막 정말 이제 공격자 위주로 기록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양산하고 이러면서 팬들을 더 찾아오게끔. 근데 그런 약간 목적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WKBL 하드콜은 목적성이 뭘까? 선수 보호도 아니고 뭔가 그렇다고 기록을 양산하는 그런 재미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목적성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딱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은 쉽사리 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원활한 경기 진행 너무 이제 삑삑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선수들이 조금 다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이럴 바에는 다치고 원활하게 경기하느니 조금 더 보호를 하면서 그리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콜이 좀 이제 떨어져야 된다는 거는 저는 맞는 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시즌 선수들의 훈련이나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아요. 강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 부분도 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맹 차원에서 예. 어떤 훈련 일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절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전에 예. 사실 굉장히 그 훈련 강도가 많았을 때 대폭 낮춰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예.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해피맨님께서 네. 박지수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면 5라운드 시작 전에 5경기 차 이내면 4등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박지수 선수가 지금 정상적 컨디션으로 돌아오느냐 마느냐 이 예. 부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KB가 지금 그 4강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승을 타야 되거든요. 네. 이 팀이. 근데 여기서 필수 조건이 이제 박지수 선수가 정상 컨디션을 찾는다라는 건데 네. 그럼 박지수 선수가 그럼 언제 정상 컨디션을 찾을까라고 봤을 때는 어떤 지금 여전히 공황 장애에 대한 어떤 위험성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비시즌 훈련을 그만큼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예. 뭐 슈팅 밸런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치는 않으니까 물론 뭐 이 선수가 워낙 이제 그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도 있지만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찾는 시점하고 KB가 연승 타는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4강을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질 수 있죠. 예. 저는 뭐 지금이라도 이제 뭐 박지수 선수 당연히 너무 중요하지만 네. 박지수 선수가 사실 없는 시기에 저희가 다른 선수들이 조금 잘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시기에는 냉정히 말해서 사실 실패를 했고 네. 예. 근데 박지수 선수가 돌아온 지금이라도 박지수 선수가 컨디션을 찾는 것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예. 본인들이 딱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 해가지고 예. 잘하면은 4능 끝까지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KB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행복농구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 지금 이런 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객관적 전력이 굉장히 좋아서 또 원서영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지난 시즌까지 우리은행과 KB가 좀 다른 건 어떤가 하면 우리은행은 지금 뭐 약점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어떤 농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KB는 약점도 있지만 굉장히 강점이 많아서 우승하는 그러니까 즉 이제 객관적 전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예. 그 여기서 객관적 전력 한 명이 빠져버리니까 예. 그것도 절대적인 어떤 선수가 빠져버리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팀의 어떤 케미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치 않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넘어서 이거를 극복하면서 이 팀 케미를 극대시켜야만이 KB가 상황을 갈 수 있는 게 박지수 없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럼 과연 KB가 객관적 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냐?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이 KB 어떤 행복농구 이런 허상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예.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나줌님께서 올스타 팬 투표는 언급이 없어 아쉽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자, 올스타 팬 투표. 예. 자, 저 늦었으니까 예. 올스타 팬투표는 이미 언급을 못했기 때문에 네. 올스타 전에 대해 좀 언급을 하면은 네. 또 제가 또 이게 또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소리를 또 왜요? 예. 이번에 제가 안 좋은 예. 소리 많이 했으니까 좀 예.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연맹이 네. 죄송한데 네. 또 한 가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아, 왜요? 이번에 올스타전을 하는데 초대 가수가 네. 예 오마이걸이 옵니다. 네, 네. 예, 이거는 실수 아니고 아주 잘한 일입니다. 네. 예. 뉴진스가 와야죠. 저는 오마이걸도 좋아하기 때문에 예. 텐션. 네. 요새는 그 노래 지났습니다. 예. 네. 또 좋은 노래 하나 나왔는데 네, 예. 네. 어쨌든 그럼 불러봐요.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좋은데 초대 가수 부른 거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초대 가수를 예매가 끝나고 네. 올스타전 예매 우리 팬들이 여자농구 팬들이 올 수 있게끔 예매가 끝나고 보통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보통인데 네. 그 예매 시작 전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래서 오마이걸 팬 여러분들께서 또 선점하셨구나. 예, 자리를 지금 여자농구 팬분들이 못 가시고 지금 이게 약간 이게 이게 약간 아쉽습니다. 예, 행정이 실수죠. 예. 그래서 거의 지금 매진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예.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 7, 8년 전인가 예. 제가 남녀농구 올스타전 예. 딱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남자 아이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거든요. 네. 샤이니가 왔어요. 예. 왔는데
근데 제 기자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뭐 샤이니나 뭐 이런 그 남자 그룹은 그 예. 관심이 별로 없을 거 예. 아닙니까? 그걸 기사를 이렇게 딱딱 치고 있는데 예. 갑자기 옆에서 아, 막 이러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보니까 약간 저희의 무드에 맞지 않는. 네네 예. 한 6, 70명 정도 되는 예. 분들께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어. 지르고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샤이니 축하 무대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네. 우르르 다 나가시더라고요. 아, 예. 자, 혹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네. 예. 아, 조금 걱정스러운데. 네네. 예. 아, 예. 다음부터는 뭐 네, 오마이걸 여러분들께서는 네. 그 뭐 여성 팬들도 많으시고 남성 팬들도 많으실 거 아닙니까? 네. 의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아, 생각이 예. 네, 네. 이거 보실까요? 예. 네? 오마이걸 팬분들 이루는 곡? 예. 모르죠. 예. 샤이니 대문 네. 걸어놓으면 아니 샤이니랑 오마이걸 대문 걸어놓으면 예. 오마이걸 아니고 뉴진스 뭐 이렇게 걸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아쉽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트리플 잼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올림픽 공원이었나요? 예. 네. 거기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비가 왔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 하는데 방수를 못 해가지고 네. 경기가 당일날 취소되는 네. 그날 또 아쉬운 좀 행정 실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번 것까지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네. 예. 또 이제 WKBL이 그래도 한 번 실수하면 다음 실수는 비슷한 실수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KBL과 다르죠. 이게 WKBL이 정말 좋은 점 중 하나는 네, 실수를 할 때는 대한민국은, 있지만 예, 같은 실수는 잘 안 합니다. 예, 대한농구연맹 KBL과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것도 잘 메모를 했다가 예, 네. 다음부터는 다음 비슷한 실수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 예. 팬들을 대변해서 팬들이 얼마나 지금 우라통이 터지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올스타전 즐기시기 바라고. 저는 또 이제 출장 갑니다. 아, 여자농구 예. 올스타전. 예, 저도 갑니다. 네. 예. 거기서 오마이걸을 봐야겠네요. 예, 가실 거 아니죠? 네? 예. 오마이걸 끝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모르죠. 예, 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네, 예. 네. 자, 그러면 자 퓨처스리그 저희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예. 그다음에 중간 점검 어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퓨처스리그 삼성생명 우승을 갖다 했습니다. 네, 1패. 패승승승으로 네. 2년 연속 우승을 했고요. MVP는 조수아 선수가 16.4점, 5.0 리바운드, 5.4 어시스트로 MVP가 됐습니다. 삼성생명의 조수아 선수는 어떻게 보면 굳은 자. 예. 그러니까 신예들 중에 가장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예빈이라든가 키아나 이주연 뭐 이런 선수들이 신이슬 선수 있지만 조사 선수는 차세대 에이스로 지금 삼성생명에서 키우려고 하는 선수 트레이드 불가 선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조수아 선수가 저는 이제 경기를 보면서 와, 저 선수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저 선수가 퓨처스 리그 뛰어도 되나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쟤 저기 뛸 나이지. 그렇죠. 예. 다 동기들이구나. 이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예. 조사 선수가 지금 1군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BNK 이소희 선수 막는 어떤 그 예. 특수한 약간, 롤이 예. 나왔을 때 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사 선수 그만큼 이제 빠르고 네. 운동 능력 괜찮고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근데 왜 그럼 1군에서는 지금 역할을 갖다 많이 못 하느냐? 뭐 경험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런 벽을 깨야 되는 거죠. 조사 선수 이제 깨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근데 이 선수 제가 지난번에 한 3, 4년 뒤에는 정상급 가드로 갈 것이다 예.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댓글에 어떤 분이 왜 조사 선수가 그렇게 될까요? 예.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렇게 보면 이 팀 내 어떤 평가도 그렇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탁월한 부분이 있다. 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슈팅의 어떤 약점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1군에서 좀 적응이 더딘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흠잡을 데가 없다. 예. 그 차세대 국가대표.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조수아 선수 예. 이 선수가 또 하나 어떤 약점이 뭐냐면 이제 그 심장이죠. 거엇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예. 이제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 쏴, 예. 쏴라. 예. 예. 조사 쏴. 이름이 수아잖아요. 또. 네, 예. 그렇죠. 예, 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이제 두 가지 어떤 약점만 고치게 된다면 이 선수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올 시즌에 강유림이라든가 또는 뭐 이소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예. 좋지 않습니까? 이소희 선수 같은 어떤 그런 성장폭을 보일 수 있다. 전 요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예. 네. 뭐 저는 조수아 선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이게 그냥 삼성생명 팀 자체가 네. 그 조수아, 이명관 뭐 이 선수들 다 퓨처스 리그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 뛰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들 얼마 전에 챔프전에서 봤던 선수들, 챔프전에서 실제로 뛰던 선수들이 퓨처스 리그까지 뛰고 있으니까 아 이게 얼마나 1군이랑 2군의 갭을 잘 줄여놓은
이 삼성생명이 참 대단하다. 예, 운영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삼성은 이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군의 깡패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박신자, 퓨처스 뭐 다 지금 씹어먹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뭐 신이슬, 조수아, 이명관 이런 선수도 이제는 나오면 안 돼요. 예. 나오면 안 돼. 그럼 누가 나옵니까 여기? 예? 예. 또 있죠. 야, 그래서 또 발굴해야겠죠. 그렇죠. 예. 여기 또 뭐 신인수 선수가 지금 졸업한 것처럼. 그렇죠. 예. 예, 뭐 임규리 선수도 있고 예. 좋은 선수 또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수아 선수가 이번에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 득점, 리바, 어시 다 좋은데요. 3점 슛이 43%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43%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정이 이건 정말 빡빡했잖아요. 예, 백투백 계속 맞아요.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1군에서 3점 슛으로 좀 이제 이름이 나 있는 나윤정 선수도 처음에 좋다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나윤정 선수가 마지막에 33%였거든요. 조수아 선수가 이거를 유지를 했어요. 그 비슷한 출전 시간을 뛰면서. 예. 그만큼 여유가 있고 어느덧 레벨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주현 선수와 키아나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조사 선수가 아마 1군에서 역할의 어떤 확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주현 선수, 키아나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1군 동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이주현 선수랑 키아나 선수는 이제 이번 주에 수술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있어요. 예. 키아나 선수가 지금 잠깐 미국에 가 있거든요. 네. 그 미국에 간 거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올 줄 알았어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예, 외국인 선수도 그렇고 한국으로 왔던 이런 선수들도 다치면은 당연히 고향 땅에서 거기 더 믿음직스러우니까 거기 받고 오는 게 맞는데 한국에 다시 옵니다. 예, 키아나 선수가 한국에 다시 와서 한국에 수술을 받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비가 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농담입니다. 예.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농담 똑같이 했거든요. 네. 선생님과 관계자 국장님한테. 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키아나 선수가 집안이 농구 집안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코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완전히 그냥 한국에 믿고 맡겼다고 해요. 예, 얼만지나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고 예. 그만큼 두 가지가 있겠죠. 한국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한 믿음. 그렇죠. 예. 시스템에 대한 믿음. 네. 진짜 좀 마음이 좀 아프셨을 텐데 제가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제가 키아나 그쵸. 부모님이라 그러면 어쨌든 2형 말리 가서 예. 거기서 농구를 하다가 이렇게 예. 좀 큰 부상을 당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믿고 맡기가 쉽지 않은데 예. 이런 부분들은 좋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여기서 재활을 하면서 네. 키아나 선수의 목표는 역시나 한국에서 기아를 특별계를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국가대표로 뛰는 것이라고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뭐 같이 최근에 이제 재활 중인 윤예빈 선수는 원래 재활 속도보다 본인이 의지가 너무 세서 훨씬 잘 되고 있어가지고 구단이 조금 천천히 해라 예빈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과가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윤예민 선수 워낙 좀 성실한 그런 선수이기 예. 때문에 재활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빨라질지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에 달린 거잖아요. 네. 네. 잘 하고 있으니까 또 천천히 또 완벽하게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다음 팀으로는 KB도 짧게도 각 팀이 짧게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네. 인상 깊은 선수들. 저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이 팀은 그래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좀 가장 스타일리시한 팀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공격에서는 리딩이 되는 센터인 이제 박지현 선수를 네. 바깥으로 탑에 세우고 공격을 전개하는 이거를 이제 KBL로 치면은 그 인상공사나 이제 멀로 이런 선수들이 하는 그 파이브 아웃 팀을 다른 선수들이 다 나가 있고 센터가 탑에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파이브 아웃 딜레이라고 하는데 이 공격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팀 내 어시스트가 박지훈 선수가 1등이거든요. 네. 예, 좀 인상 깊었고 수비에서는 1군에서는 2-3 지역 방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서는 또 이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1-1-3 지역 방어를 굉장히 좀 잘 적용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군이랑 조금 다 연결이 되게 잘 준비를 했다. 예, 보통 1군에서는 김소삼 선수가 나와가지고 센터가 이제 패스가 좋으니까 이런 공격을 많이 하는데 김소삼 선수 대신에 박지훈 선수가 그리고 1군에서는 2-3 매치 업존인데 여기는 1-1-3 매치 업존을 해가지고 2군 선수들이 언제든 1군에 투입됐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 그 정도로 잘했다. 예, 그리고 좀 인상 깊은 선수는 박지훈 선수 확실히 좋았고 이해주 선수 확실히 1군에서 몇 번 경험치를 먹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6.4점에다가 3점 슛도 35%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이 또 3승 2패를 예. 거뒀죠. 예, 뭐 이다현 선수라든가 또 이혜미 선수라 심수현 뭐 신한은행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했었고 뭐 3승 2패면 괜찮은 성적이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볼수 있을 것 여기도 같아요. 이다현 선수가 이번에 득점 2위를 했습니다. 22.2로. 네, 근데 네. 이 팀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도 좀 스타일리시했어요. 주로 선수들이 다 여기도 다 5명이 다 나와 있고 5아웃 하고 아이솔레이션. 이다현, 뭐 심수현 이런 선수들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야투 이다현 선수는 야투 53% 3점 막 스텝백 엄청 던지는데도 45% 이러면서 저는 이다현 선수는 사실 이제 퓨처스 레벨에서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그 1군에서 이제 적응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비가 지금 안 돼서 예. 이 선수가 지금 2군에서는 뭐 2군 여포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1군에서 정말 좀 돼가지고 정말 그 어떤 이소희 같은 예.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고 예. 그리고 뭐 키에 비해서 그 점프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지금 공격력만큼은 제가 볼 때 분명히 통하거든요. 예. 이제 근데 수비를 좀 보강을 하고 예. 신한은행이 이제 좋은 어떤 그 히든 카드로 좀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우리은행이 2군 뎁스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항상 이제 퓨처스나 이제 박신자컵에서 좀 고생을 하던 팀이었는데 근 몇 년간 이 부분에 좀 그래서 신경을 썼었어요. 네. 예, 선수들도 좀 많이 뽑고 막 그랬는데 하필 퓨처스 리그를 앞두고 김은선 선수랑 방보람 선수 이런 코어 선수들이 좀 그렇죠.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번에도 좀 어쩔 수 없이 6인 로테이션으로 맞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나윤정 선수랑 박동현 선수가 언니 라인인데도 묵묵히 잘 소화를 해줬고요.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선수가 백지원 선수. 예, 이 선수가 키가 작은데 뭐 키가 작은 걸 모르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좀 이제 이 선수 인상 깊었던 거는 작은 키를 상쇄하는 공격 기술인 플로터를 벌써부터 어린 나이부터 자신감 있게 던진다. 예, 이거는 조금 나중에 몸이 더 우리은행 어차피 들어오면은 몸은 2, 3년 안에 알아서 그렇죠. 같은 신장 최고로 큽니다. 네. 알아서 커집니다. 예, 믿고 따르면. 네. 근데 그래서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플로터를 벌써 그렇게 자신감 있게 던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몸에 이제 힘이 붙었을 때 나중에 단신 가드 쪽에서는 공격력은 김진희 선수나 김은성 선수처럼 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BNK에서는 뭐 박경림, 예. 그리고 김지은, 고세림, 문지영, 그리고 박이나 박성진까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박경림 선수 네.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삼성생명 시절부터 뭐 이 선수 이제 스피드나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 어떤 리딩 능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선수도 이제 슈트의 약점이 좀 있었었죠. 네,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리딩 능력이 좀 돋보였던 경기가 뭐냐면 KB전이었는데 KB가 아까 말씀드린 1113 지역 방어를 계속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 지역 방어를 다른 팀들이 잘 못 깼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실점이 62.80점으로 가장 적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 방어를 박경림이 거의 뭐 혼자 힘으로 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대 좀 되게 능수놀란하게 상대 앞선을 113 지역 방어다 보니까 상대 앞선 자기 마크맨을 좀 멀리서부터 탑에 떨어져가지고 서가지고 끌어 나옵니다. 예,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그 존을 좀 넓게 벌어뜨린 다음에 기부행고로 공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딥포스트 그 골대 완전 밑쪽으로 커디네 들어가는 선수들의 좀 적지적소를 패스를 넣어가지고 깨버린다거나 이러면서 아예 그냥 경기를 가비지로 만들었는데 이 선수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예. 다른 이제 사실 근데 여기는 빅맨진들이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빅맨진들은 저번 피처스 리그나 박신자컵에 비하면 조금 오히려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그 차민주 선수에 대해서 비시즌에 예.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성장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예. 문지영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이제 글쎄요. 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박이나 선수랑 박성진 이런 선수들도 지금 프로의 맛을 봤으니까 뭐 이 팀은 앞으로 계속 이제 좋아질 팀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하나원 큐는 이다현, 이채은, 서영원, 뭐 이하은, 최민주 이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했습니다. 네. 하나원 큐는 고서현 선수도 원래 조금 뛸라 그랬는데 약간의 염자가 있어서 좀 빠졌다고 하고 이 팀은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주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성적이고 네. 뭐고 이걸 떠나서 조금 이제 신인 선수인
이다현 선수에게 뭐 제일 많이 던지고 와라 팀에서 네. 이러면서 좀 자신감을 좀 불어넣는 그런 훈련도 좀 여러 가지 했고 뭐 이 팀은 아직 미래가 밝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뭐 이다현이나 이채연이나 또는 뭐 이하은 이런 선수들이 이제 1군에서도 지금 떼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좀 돌려줘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가 좀 많은 경험에서 좀 많은 좋은 이제 무대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도 1군 부상 선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걸 네.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상위 픽이 이제 고서현, 박진영 선수 좀 부상이 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들은 후반기 첫 경기부터 나설 수 있습니다. 박진영 선수도 네. 그리고 이제 다만 1군 중에서는 김미연 선수가 발가락 부상이 아직 좀 남아있어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김미연 선수를 제외하고는 신지현, 뭐 양인영 다 완전체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좀 6개월 구단 동향을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 예전에 예. 저희가 굉장히 뭐랄까 그 뭐죠? 그 대담한 예측? 예. 뭐 그 시나리오 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 아닌지 그 중간 점검 한번 해보고요. 예. 이번 주는 왜냐하면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올스타 전 얘기도 물론 하겠지만 네. 그 얘기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기 그쵸.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이번 주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시즌 중간 어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결과가 이렇게 딱 뜰 텐데요. 예. 자, MVP, MIP, 베스트 5 신인왕 이렇게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좀 일단 지금 현 시점까지는 네. 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그쵸. 있어서 예. 이 부분이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서로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네. 조금 자세히 말해보면서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MVP는 네, 김단비죠. 김단비. 지금 현 예. 시점에서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단비가 왜냐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은행에서 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김단비가 공헌도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경기력의 핵심 코어 이 부분에서 김단비를 따라올 선수가 없습니다. 팀 성적으로나 네. 개인 성적으로나. 그렇죠. 뭐 박지현 선수도 있고 박혜진 선수도 있긴 하지만 김단비가 압도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만약 MVP 뽑는다 그러면 뭐 무난히 김단비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여기 더 설명하실 게 있나요? 아니 이분은 그렇게 네.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MIP 요 부분도 서로 사실 엇갈려 가지고 같이 예. 논쟁하면 좋은데 예. MIP도 저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딱 요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네. 강유림 선수죠. 그렇죠. 강유림. 네네. 네. MIP. 그 MIP의 시즌 이제 시상식에서 나오는 MIP의 네. 자격 요건은 네. 라운드 MIP를 6개 라운드에서 뽑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네.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강유림 선수는 이게 있죠. 음. MIP가 그래서 조건이 되고. 근데 저는 MIP에서 라운드마다 MIP 한번 받아야 된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예.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짜 꾸준히 잘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격 조건은 뺐으면 좋겠는데 그걸 굳이 넣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그럼 후보군을 만들기 일단 좀 쉬운 면도 있을 거고. 후보군을 그러면 정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아니면 각 팀에 한 명이라든가 두 명을 이렇게 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유림 선수야 사실 뭐 기록만 봐도 좀 지난 시즌이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예. 얘기 하잖아요. 예.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잘하고. 네. 전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건강이에요. 말입니다. 말.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지난 시즌에도 삼성생명에서 유일하게 전 경기를 다 뛰었고 하나원 퀴즈에도 이제 뛰고 나서는 전 경기를 다 뛴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올 시즌에도 삼성생명에서 40분씩 뭐 거의 다 뛰고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게임은 거의 40분 뛰죠. 예. 네. 이 선수는 대학 선수 출신이라 네. 나이가 막 젊은 것도 아닌데 네. 예. 20대 이제 거의 중후반 달리고 있기 때문에 20대 중후반이면 젊은 거죠. 예, 아닙니다. 이제 20대 중후반이면 그냥 쇠도 씹어 먹고 다닐 나이지. 쇠를 어떻게 씹습니까? 못 씹죠. 예. 떼시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예. 이다가요. 예. 예.
그래서 강유림 선수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뭐 3점슛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선수의 어떤 잠재력이 터졌을 때는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윙맨 자원인데 3점슛 능력이 굉장히 좋고 자질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근데 수비나 리바운드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채워주고 지금 예.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야 되는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강유림은 완전 굳은자. 그쵸. 예. 그래서 뭐 우리은행전이나 BNK전 좀 중요한 일전에서는 거의 40분 풀타임을 뛰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 그래서 부상만 조심하게 되면 저는 강유림이 베스트 5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이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유림 선수는 사실 이제 그렇죠. 키아나 선수 그 KBS 라인 저희가 이름 붙여줬던 KBS 라인에서 그래도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수혜 아닌 수혜를 잇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키아나 선수가 빠지고 이주현 선수가 빠졌다. 네. 그러면 이제 상대 팀의 그 앞선이나 이런 이제 포워드 라인 키아나 선수를 막던 상대의 주요 수비수가 그렇죠. 강유림 선수에게 갈 텐데 네. 이런 견제를 강유림 선수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앞으로 경기에서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요 부분을 깬다면 예. 이 선수는 뭐 대표팀 그쵸. 그리고 리그 정상급 이제 예. 윙맨이 되는 예. 거죠. 솔직히 저는 진짜 3라운드가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강유림 선수가 강희슬보다 3점슛 성률이 높다. 와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미 지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강유림입니다. 됐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베스트 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저희가 좀 엇갈립니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일단-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일단요, 우리 예. 그 싸우기 전에 예. 일단 공통점부터 찾고 갑시다. 예. 일단 김단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김단비는 들어가죠. MVP 후보니까요. 배혜윤 들어가야 되죠. 예, 배윤 들어가죠. 배혜윤 들어가야 되죠. 예. 그리고 포워드의 한 자리가 김소니아. 예. 왜냐하면 이 김소니아는 지금 득점 1위입니다. 예. 득점 1위인데다가 공헌도 굉장히 좋고요. 신한은행 실질적인 에이스다. 그래서 뭐 포워드에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김소니아를 능가할 선수가 지금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론트 코트 라인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백 코트 라인이 두 자리가 문제인데 네. 일단 저는 박지현은 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공헌도가 굉장히 높고 예. 그리고 이제 스텝 볼륨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우위에 있어요. 예, 이 지금 포지션에서 상태에서는. 제가 네. 잠깐 봤는데 득점, 리바, 어시 뭐 그냥 다 탑 3, 탑 5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가드 포지션 부분에서. 그래서 게임으로 보면 이제 예. 육각형이라고 그러죠. 예. 그 진짜 육각형 지금 플레이어입니다. 예.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박지현은 들어가야 되고 지금 나머지 한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좀 해봐야죠. 예. 네. 아니 네. 이소희 선수 그렇게 칭찬해놓고 네. 이거 이름 어디 있습니까? 이소희 선수 이름. 이소희 없어요. 지금 이소희 선수 지금 뒤통수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얼얼해가지고. 이소희 좋아해요. 예. 이소희 선수 어떻게 된 좋아하는- 겁니까? 그게 좋아해요. 예. 좋아하고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 그래도 박혜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소희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될 가능성도 있는데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외부 변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게다가 베스트 5가 두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예. 우리 만약에 은행이?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BNK 하나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베스트 5는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제일 잘하는 사람을 예. 선수를 뽑아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건 박혜진이죠. 이소희는 못한다. 진짜 못한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될 것도 얘기하지만- 아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내가 예. 이동환한테 자주 쓰던 방법인데. 다 가니까 기분 예. 쎄하네.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든 생각인데 네. 그럼 박혜진, 박지영, 김단비, 김소희냐, 배우윤이면은 네. 전현직 우리은행 선수들이 다 근데 있네요? 그렇게 될 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가 뭐 우리은행을 야.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예. 압도적이잖아요. 예, 우리은행의 그렇긴 어떤 합니다. 성적이 예. 압도적이고 거기 이제 BNK가 지금 뭐 성적 굉장히 좋으니까 한 명 정도 뽑아 줄 수 있어요. 저 예.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예. 그 실제적인 어떤 볼륨이나 아니면 팀 공헌도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금 우리은행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김단비뿐만 아니고 박혜진이 지금 쌍코어다. 예. 쌍코어로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박지현이 행동대장으로 딱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다. 그쵸. 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사실 저도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잘해주고. 근데 기록으로 봐도 네. 두 선수 다
네. 누가 뽑혀도 이거 아까 댓글창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짜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지 않나요? 이소희 그건 선수. 맞아요. 예. 예, 그건 맞아요. 이소희 선수가 하는 일도 팀에서 하고 있는 건 정말 크고 중요하고. 네네. 예. 그리고 뭐 국가대표를 뽑자. 당장 지금 뭐 일본이랑 갑자기 붙어야 돼가지고 네. 중국이랑 붙어야 돼가지고 국가대표 5명을 뽑자라고 하면은 박혜진 선수가 뭐 아무래도 연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박혜진 선수를 뽑을 게 있겠지만 리그에서 올 시즌 활약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저는 이소희 선수가 전혀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근데 때문에. 이소희 선수가 롤이 네. 약간 이제 베스트 5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안혜지 선수가 백코트를 예. 나눠서 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 선수가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제 농구를 심플하게 하잖아요. 예. 농구 심플하게 하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공격에 특화된 창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롤이 약간 제한돼 있는 그런 예. 측면이 있고 박혜신 같은 경우에는 박혜진도 육각형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쵸. 김담배와 같이 메인 볼 핸들링을 하고 거기에서 3점을 넣고 예. 킥아웃 패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볼륨 자체가 이소희보다 이제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팀에서 어떤 롤 자체는 박혜진이 조금 더 많다. 전 이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예. 사실. 그리고 뭐 박혜진 선수의 이소희 선수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가장 큰 건 수비겠죠. 그렇죠. 예. 수비 코트에서도 거의 지금 리그 탑 수비수니까. 그러니까 박혜진이 공격을 하면서도 락다운 디펜더 예. 역할을 하고 예. 있고 이 박혜진이 맡은 선수들이 뭐 강희슬이라든가 여러 이제 국가대표급 포워드 혹은 에이스 아닙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소희도 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박혜진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2경기 정도 빠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전 경기 수도 이소희가 꾸준히 가서 출전 경기 수 좀 더 많다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그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자리는 글쎄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박지수 선수는 이미 그 자격 요건이 좀 어렵죠. 네, 예. 쉽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배혜윤이나 지금 김단비나 워낙 또 에이스 역할을 예. 잘하고 있고 김소니아도 마찬가지. 김소니아 선수는 이대로라면 이런 추세라면 제 득점왕이 좀 유력한데 그렇죠. 득점왕을 베스트 5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죠. 제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박지원 선수가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예.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기복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뭐 이대로만 간다면 뭐 무난히 뽑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신인왕 신인왕. 이좀 제가 또 갈렸죠. 네. 예. 하나원 큐인데 예. 좀 달라요, 그죠? 예. 저는 고서현 선수를 네, 저는 박소희. 예. 그게 박소희가 중고 신인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규정상은 예. 이제 2년 차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네. 신인왕 자격 요건은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원큐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 양인영이 네. 잔부상 그리고 어떤 전술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활용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측면에 이제 고서현이나 이제 박소희가 채워졌는데 과연 이 두 선수가 후반기에는 아마 코어로 활약을 할 거고 여기에 정예림이 붙을 거고 뭐 박소희, 고서현 뭐 또 김하나 이런 선수들이 붙을 텐데 그럼 여기에서 그럼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박소희 선수는 그래도 신지현 선수랑 김혜나 선수가 돌아오면은 네. 뭔가 박소희가 지금처럼 막 진짜 막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감독님이 진짜 계속 던지라고 일부러 주문하셔가지고. 네.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맞죠. 이제 볼륨도 좀 줄어들면서 네. 오히려 모르겠어요. 정제된 공격을 하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긴 있는데 네. 고서현 선수는 근데 신지현 선수랑 같이 뛰어도 고서현 선수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다. 그 포지션 중복은 안 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반기 들어서 고서현 선수가 앞으로 또 중용을 받으면은 신지현 선수랑 같이 뛰어도 이 선수는 그렇게 볼륨이 크게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변수라고 났던 게 박소희 선수가 약간 불리하긴 해요. 그 예. 부분에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량.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하나원 큐는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공격 찬스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고 순간적인 어떤 1대1 찬스 또는 2대2 찬스에서 누가 메이드를 시키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스텝 볼륨의 차이가 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박소희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 캡처해 놓으셨다가 시상식 날 네. 같이 또 비교하면서 조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안양 출장을 갔다가 네. 우리 유승희 선수를 봤어요. 유승희 선수를 예. 유승희 선수 보면서 저희가 그 뭐 신한은행 깡패 갔다 뭐 예. 이렇게 막 좀 놀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놀린 건데 네. 거기 이제 사실 행동대장의 유승희 뭐 예. 이런 이미지가 박혀서 기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예. 우리 콜라보 할 때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건데 어. 우리도 재밌으라고 한 건데 알죠? 약한 척을 했군요, 그 친구가. 예. 약한 척이라 그러지 말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승희 선수 때문에 굉장히 예. 재밌었어요. 너무 그쵸, 재밌었어. 예. 예. 막 그 선수가 막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네. 뭐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할 때 뭐 신한은행에 남을래 뭐 이적할래 하니까 이적한다 그러고 냈다 이적한다 그러고 대표팀에서 예. 뭐 할래 여기 신한은행 우승할 때 예. 대표팀 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는데 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진짜 너무해요 막 예. 이러더라고요. 저희 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예. 유승희 선수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예. 네.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네? 예. 너무 무섭습니다. 그만해.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안양 경기에서 네.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좀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쵸. 예. 그걸 이제 또 알고 우리가 유승희 선수라든가 뭐 김소니아도 그렇고, 네. 뭐 한재신도 그렇고 예. 이런 선수들 해왔기 때문에 신한은행 편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신한은행 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원 편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또 우리은행이나 야. 언니빨의 본산지, 예. 우리은행이나 또는 삼성생명, 또 삼성생명 요리할 선수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타겟 많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명관 선수 보고 싶어요. 예. 예. 그리고 삼성생명 선수들이 조금 어려서 거기 네. 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해보면은 네네. 거기는 가장 좋은 게 네. 그 웃음 장벽이 되게 낮아요. 뭐 얘기만 하면은 뭐 아. 까르르 웃어가지고 기가 막히네. 예, 인터뷰 기분이 좋습니다. 빨리 그렇습니다. 가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KB 스타즈죠. KB. 예. KB 또 근데 봐야죠. 거기는 전 좀 반대입니다. 왜요? 거기는 그 친구 꽉 잡고 있어요. 너 원스타? 원스타 그놈이 있었는데 그놈 원스타 꺼지라 그래요. 예. 원스타 꺼지라 그래. 내가 예. 김영현 기자하고 좀 친하거든요. 그놈 인터뷰도 되게 잘하던데요. 됐어요. 예. 그런가요? 예, 여기 원성현 기자 친하니까 제가 예. KB는 원성현 기자 대신에 예. 제가 김영현 기자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그 원스타 어떻게 하든가. 예, 예, 그렇죠. 잘 말하면 네네. 예, 아무쪼록 예. 저는 뭐 보겠습니다. 예. 허연이나 박지수라든가 강희슬 뭐 이런 선수들 좀 상당히 좋아합니다. 염윤아 선수도 있고요. 세거든요. 염윤아 좋아요. 예, 염윤아 김민정 좋아요. 선수도 있고 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그거는 또 비시즌 때 저희가 또 하도록 하고 뭔 예?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유승희 선수 얘기. 네, 다 유승희 때문입니다. 그 예. 유승희 선수에 대해서 그런 예.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